샤 아즈나블입니다. 왔습니다. 은덕입니다. 오늘 살펴볼 샤 아즈나블은 기동전사 건담의 주인공 아무로레이의 숙명의 라이벌로 그려져 지금은 엄청나게 커져버린 건담 프랜차이즈에서 가면을 쓴 남성의 대명사로 자리잡아 다른 건담 시리즈에서도 여러 차례 오마주될 정도로 건담에서 빼놓을 수 없는 캐릭터인데요. 2018년 일본 NHK에서 실시한 전 건담 대투표에서 수많은 건담 캐릭터들을 제치고 캐릭터 부분 1위를 차지하며 현재까지도 높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건담을 만든 톰노 요시키 감독은 여러 인터뷰에서 샤 아즈나블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는데요.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는 인물로 설명하며 그의 선택이 종종 비극적인 결말로 이어지긴 하지만 그의 행동이 명확한 선악으로 판단될 수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샤가 보여주는 복수심과 권력을 추구하는 모습은 그가 가진 인간적인 면모를 부각시키며 그를 단순히 악역으로 그리지 않았는데요. 샤가 처한 환경과 시대적 배경이 그의 성격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음을 지적하며 그를 시대의 희생자로 표현했습니다. 이처럼 감독마저도 딱 잘라 정의하기 어려울 정도로 건담 작품 내에서 입체적으로 그려진 샤는 복수와 이상 사이에서 갈등하는 비극적인 영웅이자 시대의 희생자인 동시에 혁명가로 그려져 인간의 복잡한 내면과 전쟁의 아이러니를 상징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샤는 단순히 주인공의 적에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재해석되고 논의될 수 있는 매력적인 캐릭터로 완성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메가하우스의 최상급 피규어 라인을 상징하는 DX 제품에서 어떤 식으로 샤를 해석했을지 궁금합니다. 그럼 제품을 살펴보겠습니다. 브랜드는 메가하우스, 프로덕트 라인은 GGG DX, 출시일은 2024년 12월, 가격은 국내 샵에서 약 35만원에 판매가 되었고 8분의 1 스케일이지만 좌우로도 꽤나 많은 면적을 차지하면서도 전체 높이가 무려 38cm에 달하는 매우 높은 크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모습은 샤가 말을 타고 있는 모습인데요. 흰색과 붉은색을 통해 시각적으로 강렬한 인상을 주면서도 말이 앞다리를 높이 치켜던 포징은 웅장하면서도 에너지가 넘쳐 생동감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다 보니 자크 루이 다비드가 그린 알프스를 넘는 나폴레옹을 떠올렸는데요. 실제 나폴레옹이 혁신적 지도자, 제국주의적 정복자, 프랑스 혁명의 계승자, 영웅이자 폭군 같은 말로 표현되는 변화를 주도한 리더지만 자신의 야망을 위해 권력을 집중시킨 정복자라는 걸 생각하면 샤와의 공통점이 느껴져 대단히 흥미롭게 느껴졌습니다. 참고로 작중 샤가 이런 백마를 타고 등장했던 장면은 TV판에는 없었고 극장판에서 여동생인 세이라와 잠시 만난 장면에서 등장했었습니다. 그리고 건담 오리진 일러스트 중에 이런 모습이 있는 걸 보면 확실히 이 포징은 나폴레옹을 의식한 모습이 맞는 것 같네요. 그럼 가까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베이스를 살펴보면 거친 표면과 어두운 색조로 질감이 묘사되어 있고 바위 지형이라는 느낌이 강조되도록 큰 덩어리가 불규칙하게 이어진 모습으로 완성되어 있어 피규어 전체의 무게감을 시각적으로 돋보이게 합니다. 이는 단순히 받침대를 넘어 작품 속 한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배경 요소로 기능함과 동시에 디스플레이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베이스 위에 올라서 있는 말의 역동적인 포징은 리어링이라고 하는데요. 뒷다리를 세우고 앞다리를 치켜던 이 포징을 통해 자신의 크기를 과시하거나 공격적 혹은 흥분 상태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말에게 있어서는 자연스러운 행동에 가까우며 훈련을 통해 사람의 지시에 따라 의도적으로 수행할 수도 있는 동작이기도 합니다. 말 발굽의 외부는 매끈한 표면과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이 돋보이며 표면을 자세히 보면 미세한 굴곡이 보입니다. 발굽의 바닥에는 고정용 못이 균일하게 배열되어 단단히 고정된 편자의 디테일을 담고 있는데요. 섬세하게 표현된 금속의 질감과 가장자리의 마모 효과나 흙이 묻은 표현으로 사실감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포징의 핵심이라 볼 수 있는 튼튼한 다리를 보면 얇은 피부 아래로 드러난 팽팽한 힘줄과 관절이 도드라져 보이고 세밀하게 묘사된 볼륨감 있는 다리 근육에서는
크고 작은 근육들이 강하게 수축된 모습과 굵게 묘사된 혈관을 통해 강렬한 에너지가 시각적으로 전달되었습니다. 엉덩이와 매끄럽게 이어진 말총은 바람에 휘날리는 털의 흐름을 조형으로 표현하였고, 꼬리 뿌리에서 꼬리 끝으로 갈수록 털의 색상이 밝아져 입체적이면서도 자연스러웠습니다. 쫙 갈라진 가슴 근육 위로는 윤곽이 섬세하게 드러난 목빗근과 승모근이 유연하게 고개를 돌린 모습을 연출해 주었고, 말총과 같이 바람에 흩날리듯 조형된 갈기는 풍성한 느낌으로 목덜미를 따라 이어져 말의 움직임을 한층 더 리얼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말의 얼굴에는 곱비가 걸려 있어 살짝 벌어진 입과 이빨을 볼 수 있고, 곱비를 당긴 디테일을 담아낸 것 같은 긴장된 근육과 크게 열린 콧구멍에서는 힘찬 호흡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크게 부릅뜬 눈에는 광택감이 더해져 날카로운 시선이 느껴지고, 입 주변에는 턱선과 피부의 미세한 주름이 높은 정보량을 담고 있어 머리 전체가 어느 방향에서 봐도 자연스러웠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어떻게 보면 조금 무서운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안장에는 여러 종류의 가죽이 디테일하게 묘사되어 있었고, 탑승하고 있는 샤아는 말의 곱비를 잡고 잡아 당기는 액션으로 말의 리어링 포징을 완성시켜주고 있는데요. 허리춤에서 볼 수 있는 무장과 그의 상징과도 같은 흰색 투구와 붉은 복장은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카리스마와 강렬한 위험이 느껴지는 디자인으로 느껴졌습니다. 아주 훌륭한 명품이 탄생한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메가하우스에서 출시했던 제가 가지고 있는 다른 샤 아즈나블과 함께 화면에 담아보겠습니다. 두 제품 모두 기본적인 스탠딩 자세인데다 샤의 상징인 붉은 복장으로 일관성이 유지되면서도 미묘하게 다른 느낌이 정말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 DX 제품의 크기가 너무 크네요. 전시는 따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메가하우스에서 발매한 GGG DX 샤 아즈나블 해후를 살펴봤는데요. 반갑지 않은 만남 혹은 우연한 만남이라는 의미를 가진 해후라는 단어는 적군에 있는 여동생 세이라를 만난 샤의 상황을 표현하는 단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품은 정말 좋았습니다. 말의 뒷다리가 크게 변형된 점 빼고는 말이죠. 아마도 소재 특성인 듯한데 처음 베이스와 본체를 결합한 직후에는 지지대의 위치가 정상 위치가 아니라 샤의 다리를 받쳐줄 정도로 변형이 심한 상태여서 저는 드라이기를 사용해 뒷다리를 달궈준 다음 무릎을 안쪽으로 모아주면서 천천히 제 위치에 올 수 있도록 만들어줬네요. 그것 말고는 크게 지적할 만한 부분이 없었고, 메가하우스의 특징인 고급스러운 도색에 가격도 요즘 반다이에 미쳐버린 가격치고는 선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작품 내로 상징성이 대단한 샤 아즈나블, 거기다 DX 버전의 제품이라면 오랜 건담 팬분들께서는 하나 장만하셔도 좋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가보겠습니다. 은덕이었습니다.